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립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택근무 하시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제가 있는 부서는 재택이 좀 가능해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예. 네. 재택근무 기간이 오래되는데 많은 직장인분들 그러실 것 같고요. 네. 그 부류를 보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몰랐는데 재택근무가 내 스타일인가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답답해 미치겠어 빨리 직장 가서 옛날에는 정말 막 험담하던 상사님도 오히려 보고 싶고. 임주리 기자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제가 정말 집순이인 줄 알았어요. 네.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집에서 그냥 책 보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회사 동료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오래되니까.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람은 사람이랑 부대끼며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나라 밖 소식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바이든도 맞았다. 바이든이 맞아요? 뭘 맞아요? 백신 얘기입니다. 백신이요. 네,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 얘긴데요. 백신 접종 벌써 30만 명 가까이 했고요. 와. 불신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바이든 당선인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백신이 큰 희망이다. 백신을 맞으세요.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기가 맞는 모습까지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서 사실은 이제 뭐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백신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정부 대통령 바이든, 현 정부 부통령 펜스 함께 맞는 그래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미국은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도 승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일이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 18일 세계 최초로 모더나 백신도 승인을 했죠. 그리고 21일에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확보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이제 다만 미국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너무나 환자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흑인,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아주 상당하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그 계층이 바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봐서 그만큼 당연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겠죠. 예. 무조건 불신하는. 그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백신이 과연 흑인한테도 안전해? 이런 의문까지 나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이나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앞장선 이유도 아마 이런 이제 불신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빨리 나서서 맞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다만 이제 맞으려고 했는데 의료진이 바이든 당선인하고 좀 시차를 두고 맞으라고 해서 이제 몇 주 후에 맞는다고 합니다. 네. 미국 상황은 그렇고요.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확진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기도 했었고 또 영국이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을 해서 좀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또 뭐 변종 바이러스가 변종인지 생겼다. 그래서 또 영국도 조금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유럽 연합에서 지금 백신을 승인을 했어요. 네, 여기도 아주 일사천리로 승인을 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곧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은 27일부터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아시아에서는 과연 어디가 이 화이자 백신 얻었을까, 이제 확보를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백신을 들여왔고요. 다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다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싱가포르가 초기에 확진자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싱가포르는 원래 약 생산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약을 다 수입에 의존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백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나라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도 백신이 빨리 좀 투약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걱정이 아까 이제 미국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불신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 백신 부작용 소식이 조금씩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고 네. 그래서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는데 화이자 측에서 이 우리 백신은 아마 변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낙관한 상태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작용 사례들 뭐 어지럼증 그리고 알러지, 알러지 예.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니까 네. 그분에게서 큰 부작용 없으면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코로나에도 더 나은 삶 찾아 떠난 건데 중남미의 비극. 중남미의 비극. 중남미 여러 문제가 있지만 뭐가 가장 큰 현지 문제라서 이런 일이 생기죠?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고 많은 말들을 했지만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 맞아요. 네, 이렇게 공약했던 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중남미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계속 불법 이주를 했는데 예. 이런 가운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이 214명으로 아이고. 지난 10년간 수치를 살폈을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미국과 멕시코 간 그 국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멕시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이기 때문에 중남미에서요. 올라갈 수 있는. 예. 멕시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아주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다. 악명이 높죠. 범죄가 문제네요. 네. 그리고 예. 온두라스 여기는 삶의 환경이 가혹한 거 뭐 여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베네수엘라도 막 그렇다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자, 그런데 아니 미국 아메리칸 드림도 결국은 살겠다, 잘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이렇게 희생해야 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간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네. 당연히 뭐 저희도 잘 모르지만 네. 예상을 하기로는 당연히 감시가 좀 덜한 곳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네.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곳으로 움직일 텐데 그런 지역은 당연히 사막처럼 생존하기에 너무나 힘든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올해 여름이 매우 더웠는데 네, 그 영향도 정말 컸다고 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이른 지금도 멕시코 장벽 건설에 계속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넘어가려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서만 비극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베네수엘라, 네네. 베네수엘라 소식도 있는데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가까운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까운 섬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작게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이 나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보트가 전복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잘 알다시피 경제가 정말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요. 예.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540만 명이 고국을 떠났어요. 540만 명이요? 네, 정말 거의 뭐 이거는 대탈출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뭐 바로 이웃인 콜롬비아, 브라질로 정말 많이 옮겨갔는데 네. 콜롬비아랑 사이 진짜 안 좋고요. 베네수엘라가 예. 브라질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환대를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나 큰 고생들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섬나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네.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있어서 올해 베네수엘라 아이고. 사람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540만 명이 고국을 떠나고 200명 넘게 탈출 과정에서 사망하고 참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어야지 다른 곳으로 자꾸 간다고 해결책은 분명히 아닐 텐데요. 네. 가슴 아프네요. 관련해서 함께 볼 영화가 있다고요. 네.
데시에르토라는 멕시코 영화인데요. 네. 데시에르토 스페인어로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아, 데저트 네. 영어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데시에르토. 2016년에 나온 영화고요. 예. 이제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어서 아마도 디시에르토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와서 이제 지금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말로 디시에르토. 예, 이제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는 그 이름으로 디시에르토로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만든 거냐? 조나스 쿠아론 감독이 만들었는데 네. 조나스 쿠아론 좀 이름이 약간 익숙하시죠? 그러게요. 뭔가 네. 확실치는 않은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 네, 이게 그래비티로 정말 유명한 그래비티. 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조나스 쿠아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죠? 이 영화. 미국에서 쫓겨난 멕시코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국경을 건너는 얘기예요. 아들은 미국에 남았고 본인은 네. 쫓겨났고. 네. 근데 이 남자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일행이 있는데 네. 누군가 이 일행에 마구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이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이 영화 제목이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가 사막이라서 숨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정말 최악의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이 영화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저 기사 한 줄로 접했던 그곳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넘는구나. 그런 거를 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하긴 뭐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 입장에서 제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다면 뭐 사막 아니라 사막 할아버지라도 갈 것 같아요. 네. 죽더라도. 그 상황인데 어쨌든 영화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본다면 더 그 가슴 아픔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조나스 쿠아론 감독, 그래비티로 유명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아들인데 부자 감독이네요. 한번 추천을 해주셨고 데시에트로 우리 이 나라에 소개될 때는 디시에르토. 네네. 요렇게 네. 사실은 잘못된 번역인데 네. 발음인데 하여간 뭐 찾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중국 드디어 꿈 이뤘다. 달 탐사 성공. 네, 중국이 드디어 달 탐사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참 달나라 옛날에 어렸을 때 아폴로 11호 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서로 경쟁하고 이랬던 흑백 TV 볼 때의 그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네. 중국이 근데 그 달 탐사에 성공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정말 드디어 달 탐사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난 17일이죠.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에 샘플을 싣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달 표면에 샘플을 채취한 것, 그것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1976년에 구소련이 이 달 샘플 채취한 것에 이어서 44년 만이죠. 44년 만에.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달에 처음 갔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 중국에서 달 탐사를 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3단계로 계획을 세웠어요. 예. 1단계는 일단 달 주변에 간다. 그다음에 2단계는 달에 착륙한다. 네. 3단계는 달에 착륙을 해서 그 표면의 샘플을 가져온다였는데 네. 2013년에 일단 달에 착륙까지는 했어요. 네. 근데 이 달 표면의 샘플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아주 큰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성공을 한 거죠. 네. 네.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 소련에 이어서 엄청난 성과 같은데요. 중국 정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번 창어 5호 탐사 성공을 위해서 거의 10년을 죽을 힘을 다했다. 죽을 힘을 다해. 그리고 뭐 미국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문을 열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외신들의 평가였어요. 네. 사실 중국 그동안 우주 개발에 있어서는 좀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달 표면 샘플 채취에 성공하면서 정말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지난해 1월에는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세계 최초로 착륙한 그 이제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맞아요. 네. 기억나네요. 자, 앞으로 중국은 계속 달 탐사를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 뉴스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과거에 왜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아폴로 11호가 그 사실은 달 표면에 착륙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뒷면에 뭐
무엇인가가 있다. 네. 거기 숨겨져 있다. 비밀이 있다. 근데 이번에 달 뒷면에 처음으로 중국 우주선이 갔다 온 거잖아요. 네, 지난해 1월이죠. 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 달 표면에 물질을 가져오고. 네. 근데 중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10년 넘게 달에 갔다 오는 것에 그 공을 많이 들인 거죠? 네. 우주 개발 자체가 사실은 국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예. 중국 당연히 미국을 경쟁 상대로 삼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국력을 과시하기에는 뭐 정말 제격이죠. 네. 근데 그 누가 단지 자랑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붓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은 달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당연히 군사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지금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뭐 일본한테 너 안 줄 거야. 네. 뭐 이런 힘들 발휘하고 자원이라는 게 상당한 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에 만약에 우리 지구에게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그럼 먼저 간 사람이 임자인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 지금 그걸 노리는 게 아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원주민들이 전혀 그런 어떤 배타적인 그런 토지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콜럼버스랑 유럽인들이 가서 여기 내 땅이야 가져버렸잖아요. 네. 아마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들이 만약에 달에서 그런 자원 등 유효한 어떤 물질들을 발견한다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이러면서 다 독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네. 군사적 목적은 뭐예요? 군사적 목적은 이제 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위성 기지 이런 건가요? 네, 기술도 뭐 개발하고 이렇다는 건데 로켓 뭐 이런 네. 거 기술? 네, 근데 이제 이게 자세하게 뭐 군사적 목적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공개는 안 하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참 중국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왔네요. 이번 주 영화로 본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주시죠. 네, 너무 감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드림까지는 아니어도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게요. 네. 어찌 보면 탈북자분들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오시고 하지만 또 와서도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 중남미 분들 참 같이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